제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예상한 거는 이 제품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디자인은 이쪽으로 가시라, 실용적인 걸 원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라, 뭐 이런 결론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짐영구소입니다. 오늘은 벨킨의 새로운 스피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벨킨은 음향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계획인지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 스피커를 작년 말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스피커의 가격이 첫 제품치고는 꽤 됩니다. 가격은 39만 9천원. 벨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도대체 어떤 스피커길래 이 정도의 가격인지, 특히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근데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아담한 편인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벨킨 사운드폼 엘리트입니다. 하이파이 스피커인데 구글 어시스턴트도 동작하고 10W 고속 무선 충전까지 되는 3가지 기능을 합친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그런데 고작 실용적이라고 해서 39만원을 태울 사람은 없겠죠. 이 스피커는 벨킨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드비알레라는 최근 핫한 프랑스의 하이엔드급 오디오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출시했습니다. 사실 오디오 쪽이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키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독자적으로 제품을 내지 않고 같이 만든 건 잘한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드비알레라면 안 들어봐도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것과 같죠. 이 드비알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협업에 대한 장점만 딱 요약을 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우퍼가 하단이 아닌 양쪽에 배치되면서 아주 작은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제품은 작은데 진동도 잡았고 저음부가 탄탄합니다. 게다가 크기는 요만한데 음압이 90dB이니까 이렇게 작은 게 일반 가정집 거실들은 웬만큼 커도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소형 매장에서도 쓸만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음질입니다. 드비알레 셈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스피커의 특성에 맞게 뭐 딜레이나 위상차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맞춰주는 건데, 더 쉽게 말하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왜곡들을 최대한 줄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 특징에다가 외관은 애플 홈팟을 대각선으로 싹둑 잘라놓고 무선 충전 패드를 딱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마감은 벨킨이니까 역시 좋고요. 실리콘으로 처리한 무선 패드 가운데는 드비알레가 딱하니 박혀 있습니다.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부가 있는데 이게 음량이 조금 세밀하게 조절되지 않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10%씩 딱딱 맞춰서 조절이 되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이 스피커의 출력이 너무 높으니까요. 폰에서 별도 조절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구글홈과 연동이 되는데요. 원래 구글홈과 같이 구축을 할 때는 무선 충전 패드, 스피커, 구글 어시스턴트 기기까지 세팅하고 보면 생각보다 얘네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케이블도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게 딱 하나로 되면서 스피커 퀄리티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꽤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만원에서 30만원, 30만원 후반대까지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블루투스 제품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하만카돈의 오라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3까지 나온 제품이고 가격대는 20만원 초중반대로 이 옆에 벨킨 제품과는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들은 인테리어 측면에서 하나의 오브제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 가격대가 또 올라가자면 한없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서 디자인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해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피도 제법 큰 편입니다. 부피가 이렇다 보니까 세로 길이가 조금 짧은 가구 위에는 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단에는 또 우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바닥 재질을 조금 가린다는 점과 진동면에서 볼륨을 조금 키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에 비해 벨킨의 크기는 이 오라 스튜디오에 비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크기입니다. 책상이나 작은 테이블에 올려도 부담이 안 되는데, 대신 조금 아주 아름답다 뭐 이렇게 여길 만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오라 스튜디오가 디자인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편이죠. 대신 이 제품은 우퍼가 바닥이 아닌 사이드에 달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음부의 진동이 이 오라 스튜디오 같은 하단 우퍼에 비해서 적게 느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 면에서도 까다로움이 없고, 무선 충전 패드와 뭐 구글홈, 부가 기능이 여러 개 달려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특히 오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청소가 조금 어렵고 강제 절전 모드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벨킨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고 블루투스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소리 출력도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아주 작은 편인데도 동일하다는 게 또 특징이겠네요.
Are you listening? Damn. Yeah. 스피커 음질의 경우에는 제가 마이크로 수음을 한 게 또 보시는 분들 스피커로 나가는 거라서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느끼는 음질의 차이는 벨킨 쪽이 더 좋았습니다. 이 제품이 훨씬 더 선명하고 악기들 간의 구분감도 더 좋은데 저음부조차 더 탄탄합니다. 정확히 탕탕 이렇게 때려주는 맛이 있어서 듣는 맛이 훨씬 더 좋고요. 뭐 그렇다고 이 오라 스튜디오가 나쁜 스피커는 아니에요. 이 스피커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예상한 거는 이 제품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디자인은 이쪽으로 가시라, 실용적인 걸 원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라, 뭐 이런 결론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음질의 격차가 조금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간에 15만원 정도 차이의 음질의 격차가 나냐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그 정도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기는 더 작아지면서 스피커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벨킨이 뭔가 드비알레랑 뭔가 하긴 했구나, 값은 하는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으면서도 꽤 괜찮은 성능을 가진 스피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벨킨에서 작년에 함께 출시했던 사운드폼 트루 무선 이어폰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총 3개 이어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모 조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아무 댓글이나 달면 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3분을 선정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모두 행복해집시다 이런 거죠. 행복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신고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된 일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가 몇 개 더 있으니까요.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